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와 노리치시티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포그바의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중원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원에는 포그바, 마티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기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랑닉 감독의 선택은 포그바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앞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링가드를 출전시키는 모험적인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원에 배치된 3명의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라서 수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링가드는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에서 공격을 주도해야 하는 선수인 만큼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았는데 이때 중원에서는 포그바가 중원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링가드가 높게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할 때 후방에서는 포그바가 역습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 포그바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링가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포그바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데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포그바는 중원에 배치되었을 때 상대 공격수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플레이가 부족한 선수고 언제나 수비적인 역할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포그바가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가 아닌데 커버해야 하는 공간도 너무 넓어서 맨유의 중원에는 수비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링가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에 가담한 상황에서 노리치시티가 역습을 전개하는데요. 이때 포그바가 혼자서 너무나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고 이미 중원에는 노리치시티의 선수들이 압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리치시티는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결국 포그바가 공격을 끊어내지 못했고 맨유는 수비 라인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리치시티가 공격을 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그바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인 만큼 수비적인 역할이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려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링가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공격에 가담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중원에 너무나 큰 공간이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링가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지 못했을 때 맨유의 수비 앞공간을 지켜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노리치시티는 편안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링가드가 내려오거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수비적인 균형을 맞춰주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링가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해도 수비가 불안해졌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그바가 수비 앞공간을 보호해주는데 서투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노리치시티의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포그바가 선수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수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맨유의 실점도 포그바의 서투른 수비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달로가 측면을 수비할 때 노리치시티의 공격수가 달로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맥가이어가 공격수를 따라 측면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맥가이어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맨유의 수비에는 공간이 발생했고 이때 푸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포그바가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맥가이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푸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했는데 포그바는 푸키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하게도 노리치시티는 푸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볼을 잡은 푸키가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득점이 나왔는데요. 포그바의 게으른 수비 가담이 문제가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포그바뿐만 아니라 링가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포그바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노리치시티가 공격해 들어올 때 포그바가 수비를 위해 움직이면 앞선에 있는 링가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줘야 했지만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면 노리치시티가 공격할 때 포그바가 공격수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데 이때 앞선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링가드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중원에 큰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노리치시티는 편안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그바가 측면을 커버하러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를 위해 내려오지 않으면서 맨유의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점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노리치시티가 공격할 때 포그바가 공격수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 포그바의 뒤로 선수 한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링가드가 수비를 위해 빠르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는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편안하게 패스를 받아서 침투에 들어가는 푸키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노리치 시티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맨유는 지난 라운드에서 노리치 시티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포그바, 링가드,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이어지는 중원이 수비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링가드 대신 마티치가 들어오면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론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마티치도 90분 풀타임을 뛰기에는 체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포그바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시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포그바가 나왔을 때 수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랑닉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그바가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캉테처럼 수비적인 선수들이 포그바의 수비를 도와주면서 포그바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포그바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주고 포그바의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도 없다는 것은 포그바의 수비적인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더욱 문제인 것은 주중에 리버풀, 주말에 아스날을 만나는 일정이 계속되는데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그바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전술이 다시 한번 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랑닉 감독은 중원의 수비적인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맨유에게도 4위 싸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